안녕하세요. 퉁치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4번째 아델 H. 그리고 원래 그 원제목은 아델 H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아델 H라고 했고요. 그 1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디어 그 핀슨 중이가 아델을 찾아왔죠. 그리고 엄청나게 격렬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거기서 약간 빠진 부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 여기 청혼하러 온 거 아니고 집으로 당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빨리 이 할리팩스를 떠나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델은 나 편지까지 주면서 까니자로라고 어마어마한 이태리의 시인, 아버지의 친구이자 시인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청혼한 거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그가 아니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다 거절했는데 모든 걸 버렸는데 핀슨이 얘기하죠.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레세모아 부세메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얘기가 안 통하니까 이제 날 내치면 당신 편지 보여주고 당신을 괴롭힐 거라고 하면서 당신이 군대에서 쫓겨나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협박까지 이제 하는 거죠. 아주 거칠게요.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 돈을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기다려서 받은 지브로버타의 돈을 모두 다 이제 건네줍니다. 빚 갚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집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바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아델의 글쓰기는 아델이 죽지 않고 그 사랑의 고통으로부터 살 수 있는 마지막 저항선이 이제 글쓰기인 거죠. 여기서 무너지면 그 삶의 의미 자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글쓰기는 항상 본인의 관점에서 쓰는 글쓰기라 그 안에는 너무나 그 현실과는 다른 얘기들이 많은 거죠. 일종의 환상의 세계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걸 쓰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모나무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당신이 없는 그 세상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어떤 얘기를 이어가냐면요. 거의 그 병적으로 그 환상적인 생각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당신의 부인이다. 확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런 확신을 잡는 거죠. 실제 현실하고 거리가 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핀슨의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말을 통해서. 네,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언니, 레오폴딘을 부르는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레오폴딘의 망령이 그 밤에는 어떨 때는 그 물에 익사된 그걸로 본인을 막 익사시키는 느낌으로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언니의 유령과 또 함께 사는 거죠. 언니 거기 있다면 날 좀 제발 도와줘.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핀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핀슨이 이렇게 여자와 만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장면인데, 교차 편집되면서 그걸 지켜보는 아델하고 그리고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와 동시에 이제 아델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히 그 음악이 끝난과 동시에요. 어떤 교묘한 그 시선에 의미 있는 웃음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질투도 없고 자존심도 다 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존심을 넘어서서 그 사랑의 달콤함을 이제는 맛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즈무공단 아싸 그리마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런 웃음은 이제 더 이상 즐길 수가 없고, 그럴 바에야 나는 이제 사랑의 그 찌푸림 그리마, 나를 사랑의 찌푸림으로 달게 벌을 받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그 쓴맛에 나를 바치겠다. 이러면서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그런 심정을 마치 지금 매운굴에서 고생하는 여성들과 그리고 결혼해서 허덕이는 여성들하고 비교하면서요. 자기는 이미 핀슨의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통,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이 고통을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아주 고통받는 마음 속에서도 그 고귀한 마음을 높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 육체 없는 영혼도 영혼 없는 육체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대사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아주 젊은데 벌써 나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점으로 들어왔죠. 눈보라를 맞으면서요. 왜 왔을까요? 네, 두 뭉치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이 마을에서 당신처럼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돈이 없는 겁니다. 하나 살 돈밖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주면 된다고 두 뭉치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장면. 갑자기 네,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 제가 거의 먹는 장면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서점 주인이 들어올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망토도 안 입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먹은 것도 없고 그 안에 오로지 그 글쓰기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서점 주인이 문을 닫고 서점 주인이 이제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빨리 이게 몽타주가 진행이 되는 거죠.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서점 주인이 지금 차도가 좀 있나, 그리고 이제 종이가 필요할까봐 가져다 주러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인 샌더스 부인은 뭐 영문을 잘 모르지만 아주 고마워할 것 같아서 잠깐 보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러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얘기하죠. 이제 그 지금은 룰리가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쓰기 시작합니다. 네. 돈을 받아도 돈은 전부 그 누굽니까? 핀슨한테 다 가져다 줘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부모님한테 씁니다. 본인의 상태 너무 괜찮다고. 네, 돈 문제하고요. 항상 그 자기가 낸 음악 앨범을 빨리 좀 내게 해달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구걸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저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편지를 누구한테 붙여달라고 하냐면 늘 그 샌더스 씨한테 늘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샌더스 부인이 그 편지를 받았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고집도 세고요.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 남편이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편지 좀 붙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죠 뭐. But he won't be in until. 내 편지 봉투에 이름을 봅니다. 빅터 위고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룰리 양 어떤 사람이냐고 이제 묻는 거죠. 네, 프랑스인임이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19살에 익사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는 거죠. 레오폴딘 얘기구나. 그러면 빅토르 위고의 둘째 딸이구나. 룰리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뭐 빅토르 위고의 딸이라고요? 건지에 사는데, 아, 그래요. 건지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 최고 위대한 작가고, 셰익스피어 호모에 견줄 만한 위대한 작가라고 하면서, 네. 저가 그 진료를 했다는 거가 너무 영광스럽게 여겨진다고. 그리고, 샌더스 부인,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그 하숙인이 그 위대한 시인의 작가의 딸이라고요. 근데 이제 왜 자기 이름을 룰리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아주 교육을 잘 받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고 둘이서 이제 합의를 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소를 자기도 하나 적어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이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점점 상태가 그렇게 좋아져 보이지는 않죠. 네, 이 장면. 옷에서 저런 쪽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하라. 사랑으로 떨고 있어. 날 밀어내지 마.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이런 글도 있어요. 악듀엘몽 주누부zempa. 현재로 봐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부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맥스웰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옷 어디다가 맡겼냐고, 누가 내 옷에 손 안 댔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범인은 한 명이죠. 뭐 아델이 그랬겠죠. 다 그 세탁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은행으로 온 거죠. 계속해서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네, 거기에서 꼬마가 저러고 있습니다. 너 이름 뭐냐 하니까 데이비드라고. 그래서 그 누나 이름은 뭐냐 하니까 이때 레오폴딘이라고 얘기해요. Mine is Leopoldine. 네, 레오폴딘이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지금 편지를 읽습니다. 엄마가 무척 아프고요. 엄마가 큰 글씨만 지금 볼 수 있고요. 결혼 승낙서하고 700프랑을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한 거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당장 돌아오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하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데이비드한테 얘기합니다. 나 아까 거짓말했어. 사실 내 이름은 아델이야. 네.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낙서를 받았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변장을 한 상태로요. 남장을 하고 핀슨을 찾아간 거겠죠. 근데 핀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기 보면 엄청난 여인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여인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핀슨의 어떤 세계를 잘 보여주는 거죠. 드디어 핀슨이 나왔습니다. 화가 제대로 난 거죠. 이제 나 감시하라고 변장까지 하냐. 그러니까 당신 당황하게 할까봐 내가 이렇게 변장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다. 나 당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 승낙서 가져왔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네, 이제 결혼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 거리감을 두면서
자, 나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쓴 편지, 잊을 리가 없잖아. 음악이 Il y 멀리서 a aussi celle où vous me 들려오고요. parlez de mariage. 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썼잖아. À toutes vos maîtresses. 그리고 지금 너 Je l'ai pas 애인한테 oublié. 그거를 갖다가 다 Eh bien, 보여줄 vais-je 수도 있어. épouser maintenant une chérie? 그거 다 과거 일이야. 나는 너하고 결혼 생각했던 거 사실이지만 다 지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서 Me toucher le bras. C'est toi qui me caressais. 네, 이게 이제 세뚜아 너가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계속 세뚜아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너가 세뚜아끼의 분이 무시학시 너가 나를 찾았잖아. 너가 아버지 파티에서 나를 갖다가 만나기를 원했잖아. 그리고 너가 복도에서 나를 껴안았잖아. 너가 다 나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 Je me suis donnée 네. 그리고 날 지켜야 되잖아. 그렇게. à voir les femmes que vous voudrez.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는 당신 이전에 많은 여자를 만났고 당신을 만났고 앞으로도 많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이렇게 핀슨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여자는 다 만나세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 여자 같이 있는 거 봤다. Elle a l'air charmante. Ce qui vous- 그런데 얘기를 하죠.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네,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때 런던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냐? Oh, vous allez trop jouer. 네, épouser. Si on aime quelqu'un,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그 사람을 해줘야 된다고요. laisse libre. Quitter Halifax et rentrer à Guernsey.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건지로 되돌아가 달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Dites-moi quand vous m'aimez. Écoutez. Mon ami. 네, 계속해서 공간을 전체를 다 누비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끝자락에 섰다가 이제는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Je suis prêt à quelque chose. Avant que nous nous séparions. 그러니까 그 마지막 완전히 헤어지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절규하다시피 하면서 내게 키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끌어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또 편지가 등장하네요. 그 편지를 또 썼겠죠. 이제는 모든 게 사실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버지의 결혼 승낙서까지 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이제 거절당한 거죠. 편지는 이미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냥 편지를 읽는 방식이 가장 평범하게 나왔던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특별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절망,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프랑스 트리포도 마치 하나의 신전 같이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어때요?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이사벨 아자니의 얼굴로 향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잡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핀슨으로 향해 가고요. 이제 카메라가. 그리고 이제 둘의 합일인 거죠. 네, 이렇게요. Je viens d'épouser. 자, 이 부분 엄청난 부분 아닙니까? 거의 그 광기 수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편지를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치 신전에다가 핀슨을 모시듯이 한 절망적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아델한테 이제 클로즈업을 가고요. 그 다음에 핀슨한테 딱 클로즈업을 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움직임이 그 아델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움직임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편지를 읽는 방식 자체가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그 편지가 아버지가 있는 건지로 보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결처럼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핀슨 중이하고 결혼했다고요.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본인의 환상 속에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해버린 겁니다. 결혼식 할리팩스의 교회에서 토요일 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돈에 대해서 얘기를 또 꺼내죠. 사실 예전에 내 얘기대로 음악 앨범을 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치 거지처럼 매번 돈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마담 핀슨에서 자기 주소 앞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주고 꼭 마담 핀슨이라고 해서 합니다. 네, 근데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편지가 이제 그 거친 파도를 거쳐서 그게 도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드디어 건지의 집 앞에 이제 편지가 도착을 했고요. 안에서 누군가가 편지를 들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 빅토르 위고 집 앞이라 사람이 엄청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지 신문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델이 보내온 가짜 그 소식이죠. 그 소식을 진짜라고 믿는 거죠. 핀슨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문사에다가 그 딸이 결혼했다는 그 소식을 게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핀슨의 부대죠. 핀슨이 이제 불려가겠죠. 불려왔습니다. Ah, Vincent, listen to this. Married in Paris on September the 17th to Mademoiselle Ading in Halifax.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빅토르 위고 딸하고 핀슨, 크림 전쟁에서 공을 세운 핀슨이 결혼했다고 했는데 언제 크림 전쟁에 나가서 공은 세웠으며 그리고 Your 언제 또 결혼까지 했냐고 Victor Hugo's daughter. 냐고 물어봅니다. It's true I often visited. 그런데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혼은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And I give you my word of honor, it has whatsoever to do with this enough. 이 공고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Come to the point. 네, 요점만 얘기하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확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발생하고 그러면 군사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델은 또다시 은행으로 왔네요. 네, 어떤 편지가 왔을까요? 중요한 편지일 것 같습니다. Tu nous as trompés. 자, 티누자 트롬페 아버지의 아주 그 묵직한 저음인 거죠. 빅토르 위고한테 온 편지죠. 너는 우리 모두를 속였다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그리고 핀슨이 자기들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한 적 없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가려는 거를 막 억지로 말렸다. 엄마가 지금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다오 하면서 600프랑을 보낸다. 네 오빠가 리버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냥 덤덤하게 보고요. 또 600프랑의 돈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Je n'aime pas votre.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핀슨을 고소하지는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결혼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핀슨을 또 걱정하는 편지를 쓰는 거죠. Ne trouvera jamais une épouse plus aimante.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핀슨한테 편지를 좀 써서 정말로 그 최고의 훌륭한 신부가 될 테니까 제발 나의 그런 어떤 진심을 아버지한테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Je vous aime tous, mais aucune force humaine ne me fera quitter Halifax tant que le lieu.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핀슨 중위가 여기 있는 한 저는 할리팩스를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쓰는 거죠. 그리고 아델이 또 서점에 왔네요.
이 장면 너무나 회화적인 느낌이 들죠.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이자벨 라자니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서점에 왔는데 갑자기 그 오랫동안 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서점 주인이 아델을 사랑하잖아요, 몰래. 그러면서 저 포장까지 돼 있는데 포장 다시 싸면 되니까 그거 제발 좀 풀어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이 있고요. 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자라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갑자기 화를 내면서 Il doit bien y avoir une autre librairie dans cette ville. 네, 여기 말고 다른 서점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떠나는 장면입니다. 네, 문을 닫고요. 그리고 웬 여인들이 저렇게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의 여인들을 같고요. 여기에 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매음굴의 여인들 얘기하는 그 장소인 겁니다. 거기서 한 여인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저 핀슨한테 그 여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내가 이 여인을 보내니까 이 여인을 나의 선물로 생각하라고, 이제는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여자까지 저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극단적이 되어가는 아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전환해서 체면술사가 있는 그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You can relax. 네, 저기에 그 체면술사로 나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바이올린의 거장인 이브리 기틀리스입니다. 근데 연기가 뭐 엄청나요. 네, 근데 갑자기 한 명이 소방관 같은 복을 입고 있는 한 명이 저거 다 사기라고, 다 짜고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고요. 그때 조수가 지금 체면술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제 깨운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겠다고 하고요. Relax. 네, 릴렉스 하라 그러고요. 봅니다. 지금 그 잠깐 그 망원경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그 여인하고 같이 있는 거죠. 왔습니다. 핀슨도. 자기가 보낸 그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체면술사가 It's a beautiful day. 네, 저렇게 얘기합니다. 화창한 날입니다. 윌리엄스 씨는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노를 젓게 되는 거죠. Rowing very hard 네, 연기가 저렇게 이제 말하는 대로 노를 젓고, and hard, and I 네, 사람들은 다 우스꽝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and 거죠. finishes like 네. in a monastery.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잠깐 1, 2, 3, 세 번 세게 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ow then. Two. 네, Help, Mr. Williams. 내 옷 가져가야죠 하니까 저기 완전히 이제 빠져들어 버린 거죠. 대단한 퍼포먼스에.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뭐라 Là dont il s'agit. Bon, je vous écoute. 시리어스하게 연기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이브리 기틀리스가. Vous ne dites rien? Pouvoir. 네, 당신 능력 놀랍고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혹시 사람의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냐? 그러니까 중호를 사랑으로, 사랑을 중호로.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항기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n endroit 결혼을 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장소하고 거기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으면 그거 가능하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et encore faut. Ce n'est après tout qu'une question d'argent.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돈만 있으면 되죠. 예. 그 돈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아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요. 이 장면 되게 인상적입니다. 거울에, 어떻게 보면 먼지가 그득한 거울에 일단은 얼굴이 비쳐 있잖아요. 아델의 얼굴이 이렇게 비쳐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저렇게 빅토르 위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빅토르 위고라는 이름 자체가 아델을 짓누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유리의 거울에 아델의 얼굴이 투영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장면이 아닌가. 네, 빅토르 위고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빨리 지우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고요. 혹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 선불로 5,000 프랑을 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되는데 선불로 5,000 프랑을 주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이제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죠. 갑자기 어디 계단에서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소방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도 이제 짜고 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자벨 아자니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화가 난 체면술사는 이제 그 사람한테 어서 꺼지지 못해 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